그러면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현재 나에 대한 속마음과 또 나와 헤어졌을 당시, 멀어졌을 당시에 나에 대한 심리, 또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상대방의 연애 가치관이나 성향까지도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는 재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또 있다면 시기가 언제일지, 연락은 누가 먼저 하면 좋을지, 만약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 오늘은 정말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이 재회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으로도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현재 나에 대한 속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이별했을 당시, 또 멀어졌을 당시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헤어질 당시에 그분의 상황이라던가 심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 사랑을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셨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세븐 소드 카드 같은 경우로 보았을 때도 결국에는 회피적 성향이 좀 있지 않으셨나. 여러분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뭔가 힘든 부분이 있었거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것을 계속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한꺼번에 터졌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사실은 완전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도 뭔가 내가 할 말을 다 전달하지 못한 채로 헤어진 듯한 찝찝함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회피적 성향이 강한 분하고 이제 만나셨던 거라면 무엇보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터지는 만남이었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속으로 가진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왜 진작에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무슨 게임을 하다가도 뭔가 잘 되지 않으면 바로 캐릭터 삭제를 해버리고 전원을 꺼버리고 다시 재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뭔가 갈등이나 책임이 있을 때 솔직하게 말하거나 정면 돌파를 하기보다는 그냥 나 너무 지쳤어. 일단은 쉬어야겠어 하면서 피하려는 태도에서 좀 얼렁뚱땅 여러분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별이 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 아예 정이 떨어졌거나 마음이 식어서 떠나신 거는 아니라는 점인데요. 다만 자신만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솔직한 감정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 같은 것들을 좀 솔직하게 꺼내는 게 두려우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유가 되었건 여러분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건 이기적인 선택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도망을 치겠다는 건데 그게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걸 이 사람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솔직하게 말했다가 여러분께 나쁜 사람으로 찍히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게 좀 두려운 부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그냥 도망치듯 가버리거나 잠수를 타는 식의 이별을 좀 선택하시는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가장 커 보이기도 해요. 자신의 진짜 속마음, 모든 진심을 여러분께 보여주지 못한 상태로 얼렁뚱땅 가버리셨다.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의 어떤 이기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별할 당시에 그분의 상황적인 문제까지 봤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이별할 당시에는 이분이 여러분과의 연애와 여러분과의 만남과 자기의 어떤 삶, 자기 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진로라던가 자신의 일이라던가 하는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 좀 더 안정을 찾아야만 해. 내가 연애나 할 때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연애에 내가 집중을 하고 그렇기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에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기반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많이 큰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막 질렸다거나 사랑이 식었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연애나 자신의 삶을 두 가지 모두 다 지탱할 만한 그릇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이 좀 그릇이 작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이나 잘못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요 3 펜타클 카드에서도 결국 이것과 뭐 거의 마찬가지의 해석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과 헤어질 당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나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셨거나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셨거나 뭔가를 한창 배워야 하는 단계에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직장이나 진로나 공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거나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내 코가 석자였다. 여러분께 동시에 신경을 써줄 만한 에너지나 여유가 되지 않았다. 그릇이 좀 작은 사람이었다. 이랬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신의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 자체와도 조금 많이 연락을 못하고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제 케어하거나 관계를 신경 쓰거나 돌볼 어떤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없었고 내 코가 석자였다. 나부터 안정을 찾아야 한다. 이런 느낌이 가장 커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카드가 나오면은 보통은 이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연애라는 거가 삶의 중심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래서 좀 회피를 하듯 떠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모로 자기 삶에 대한 압박감이 강하셨던 상태에서의 문제였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어서 떠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따가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보겠지만 저는 충분히 좀 희망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지쳐서 이제 조금 충동적으로 도망친 것에 좀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상대방의 연애 가치관이나 연애 성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여러분을 어떤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에 매몰돼서 푹 빠져드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연애라는 것 자체도 자기가 잘 해내고 싶은 인생 속의 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과의 연애 자체도 내가 인생에서 가야 할 방향과 맞는 선택인지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만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차갑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이고, 감정이 남아있고 후폭풍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조금 억누를 수 있는 타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방과 내가 함께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 갔을 때 종국에는 결혼까지도 가능한 사이일지, 우리가 인생 자체를 전반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일지를 좀 속으로는 판단을 해가면서 만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월드카드 같은 경우에도 좋아한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좀 감정만 큰 약간 어린아이 같은 연애를 바라지 않는 성향도 좀 있어요. 서로가 좋다라는 감정 하나로 그냥 데이트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연애보다는 아까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될지, 나중 가서는 결실을 맺는 사이가 될 수 있을지, 말하자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여러분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본인의 인생 계획과 이 연애가 맞는 것인지 조금 냉철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연애를 하면서 내 에너지라던가 나 자신이 소모되어가만 가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서로가 좀 성장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관계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 계산적으로 따지고 드는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는, 좋게 말하면 현명한 거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1순위가 아닌 것 같은 서운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향 때문에 더더욱 뭔가 여러분과의 만남에서도 내가 이렇게 좀 나의 일과 사랑을 병행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러기가 힘들고 노력해도 될 것 같지 않다,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좀 멀어짐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날 당시에도 예를 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냉정해요. 흔들리거나 질질 끌지 않는 모습을 겉으로는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느낌이 들고 서로가 대화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멀어진 느낌이 들고 갑자기 끊어진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별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좀 자책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내가 이거를 더 잘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까? 라는 식으로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상대방의 현재 나에 대한 속마음이나 현재 이제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이 나온 카드들의 조합이 꽤나 좀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그런 카드들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분명히 그리워하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흔들림과 감정의 억누름이 동시에 그런 양가 감정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나온 카드들의 조합은 꽤나 좀 무게가 있다고 해야 되나? 무게감이 있고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을 생각하고 현재도 그리워하시긴 하지만 그런 어떤 흔들림이나 또 감정의 억누름이 동시에 이 양가 감정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떠올릴 때 스스로가 굉장히 일부러 좀 더 바쁘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카드거든요. 굉장히 애써서 마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을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을 향해서 좀 감정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스스로를 꽉 붙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께 아예 감정이 사라졌거나 아예 무관심했다라면 이렇게 애써서 노력할 필요도 없었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격상 냉정한 사람이지만 일부러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제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저지먼트 카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만났던 당시 어떤 추억들이나 우리가 헤어졌을 당시에 대한 상황을 그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자꾸만 떠올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꾸만 지나간 그런 거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이거는 내가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후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이런 생각조차 저는 떠올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조차 저는 미련의 일부라고 생각이 돼요. 헤어질 당시에는 내가 한 선택이 옳았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내 선택이 틀렸었나? 사실은 여러분이 나의 인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라는 식으로 이리저리 재평가를 이제 스스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아직 조금 속단하게 이른 점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돌아가겠다. 너무 그리워서 미칠 것 같고 돌아가야만 하겠다. 라는 식으로 아직까지는 감정에 막 휘말리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아직까지 후폭풍이 엄청 강렬하게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현재의 속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 나인 완드 카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이죠. 여러분과 연애를 할 때 이 사람 딴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 감정을 그럼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당시에 내가 체력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많이 지쳤었고 다시 만나도 나의 타고난 성격상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그립기는 하지만 그리워한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인정을 하시지만 그런 미련과 피로감, 연애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동시에 떠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투 펜타클 카드까지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냉정하게 가버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 숫자 2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감정을 완전히 내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 일에만 집중을 하고 이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지를 그 두 가지 갈림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과 여러분과의 만남 사이에서 어떤 것이 이제 우선순위인지를 헤어질 당시에는 확신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점점 어떤 것이 이제 우선순위인지를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속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저울질을 하고 계시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분을 잊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시 흔들리고 재회를 하고 싶다라고까지의 강력한 용기는 또 없는 상태다. 일단은 확실한 결론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내려지기 전까지 칠판 위에 이 문제를 적어만 놓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가벼운 사람으로 생각해서 만나지 않았었고 하지만 이 사람의 어떤 성격상 자신이 마음이 바뀌고 확신을 가져야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막 예를 들면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신다든지 편지를 쓰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감정의 호소에서 붙잡는다고 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스스로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일지 조금 이 네 카드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시기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쯤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기간을 잡아서 점쳐보았어요.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부터 1년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락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아니라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재회 가능성 자체가 가장 높은 시기는 이 저지먼트 카드가 나와준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에서 8개월 후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주었어요. 상대방이 아무래도 좀 타고난 성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오래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시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와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연인으로서의 확실한 재회가 가능해 보이는 것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라는 것이지 그 전에도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한다는 신호는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가 확실하게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때에는 이 사람이 뭔가 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취를 하거나 뭔가 일이나 공부나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마무리했을 때 그 이후에 아마 연락을 하게 아마 재회가 가능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만약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셨다면 더더욱 그것이 끝난 후에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또는 이때는 좀 이 사람이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좀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이 확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옆에 은둔자 카드로 봤을 때만 해도 좀 빠른 시기에 당장 연락이나 재회가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는 최소 몇 달간의 이 거리 유지? 공백기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좀 지금으로부터 이제 적어도 3, 4개월은 그분이 감정이 좀 숙성이 되고 그분의 생각을 좀 이리저리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간인 것이지 그분이 먼저 어떤 행동을 보이시기는 힘든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움직여도 큰 반응이 오지 않을 시기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3, 4개월은 그냥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 이후가 이제 점점 좋은 타이밍으로 풀리게 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약 5개월에서 6개월 차쯤부터 이 사람에게 조금 연애 세포가 많이 살아나는 시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개인적인 자신감이 좀 많이 회복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 보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걱정하고 있었던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나 상황이 한층 많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되찾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내 코가 석자였고 진로나 일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좀 주변에 대해서도 둘러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이전까지는 뜨문뜨문 들기는 했지만 참을 수 있는 수준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좀 충동적으로 강력하게 많이 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꽂혀드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5 완드 카드가 사실은 눈에 띄는데 이 카드가 나와줬다는 게 사실은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거나 연락해오기 직전의 감정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정은 여러분께 연락을 하기 직전에 한 2주 정도로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여러분께 좀 만약에 연락했다가 내가 까이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자존심 문제와 하지만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여러분과의 완전한 끊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는 시기, 그런 연락 직전에 조금 갈등을 하는 내적 갈등이 있는 그런 연락 직전의 최종 갈등 시기다. 그런 감정이다 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된다면 그냥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한 연락은 아닐 거예요. 충분한 생각과 그 사람 마음속의 어떤 여러분과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어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마음으로 결혼까지도 생각하는 감정으로 연락을 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툭툭 찔러보는 식의 연락이 아닌 뭐 직접적으로 우리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던가 좀 직접적인 신호를 곧바로 이렇게 주실 것 같다. 속 시원한 신호를 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먼저 막 좀 너무 과하게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으셔야 할 것이고 여러분 생활의 리듬을 좀 되찾으셔야 좀 더 재회 가능성은 높아지실 것 같다라는 조언이기도 해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기를 바래요. 자신이 다시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제 상대방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조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먼저 연락하는 게 재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가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앞에서 이미 결과가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그래야만 하는 관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더 이상 먼저 연락해봤자 여러분의 어떤 설득이나 감정적 호소로는 이 사람을 잡기가 힘들다는 게 결국에는 결론이에요. 이 사람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먼저 연락을 해야 하고 또 이 사람이 사실은 기다리면 먼저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일지도 한번 볼게요. 연락도 어쨌건 확실한 재회 가능성을 보여줬던 지금으로부터 6에서 8개월 사이, 이때가 사실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온 카드들의 조합을 봤을 때 연락은 월 초보다 중후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달에 3에서 4주차 이렇게 중후반에 올 가능성이 강하고 요일로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사이가 강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말보다는 평일에 연락을 하실 것 같고 확실히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막 술 기운에 뭐 감정이 폭발해서 막 홧김에 연락한다라기보다는 충분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차분히 연락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막 새벽에 막 자니?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는 절대 아니실 것 같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는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시간, 그분이 혼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일어날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나 이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까지도 최종 점검을 해보면 역시나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거나 직접적인 연락을 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시고, 재회에 대한 어떤 신호도 없어 보이시고, 다만 여러분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입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헤어질 당시와는 다르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조금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도 상대방을 많이 사랑하긴 하셨지만 상대방이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대방이 어떠한 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셨는지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될 것이고,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 만약에 상대방하고 재회를 못한다면 다른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좀 자기 자신을 달래주시게 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세요. 내가 언제까지나 을의 위치나 낮은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나도 너랑 헤어지고 솔로인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애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자기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상황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지만 재회를 당기기 위해 어떤 연락이나 감정적 호소나 움직임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이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잘 먹고 잘 지내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 3 of Swords 카드 그림만 봐도 좀 굉장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보이는, 심장에 칼이 3개가 박힌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슬프면 울어도 괜찮고 괜찮은 척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감정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상황을 그냥 어떠한 내 인생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식을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어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힘드셨는지를 객관화해서 생각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고요. 상대방 생각이 나면 그냥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고갈될 때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시는 타입이신 것 같고, 재회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할 태도는 뭔가 자꾸 명분을 만들어서 연락을 먼저 하려고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톡 프사라든지 그런 거는 웬만하면 변경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게 좋고, 이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내 이상형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정말로 절대로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재회를 하더라도 재회를 좀 망치지 않을 수 있는 방어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에이스 디스크와 3 of Swords 카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조언은, 결국에는 상대방이 돌아오더라도 때 가면은 여러분도 더 성숙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도 예전의 여러분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존재나 행동이 여러분의 존재를 절대 부수지 못하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들지 못해요. 스스로가 그러한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믿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시간을 내가 단단해져가는 시간이다, 동시에 내가 괜찮아져가는 시간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잘 견뎌나가신다면 특별한 어떤 노력이나 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알아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돌아오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회복에 집중하는 게 가장 어쨌든 여러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재회를 가장 끌어당길 수 있는 조언이 되겠다라고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점괘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슈퍼 땡스로 마음 표현해 주신다면 또한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우리 이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과 현재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과 헤어졌을 당시에 대한 그분의 심정과 그리고 그분의 평소 연애 가치관이나 성향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는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있다면 시기가 언제일지, 연락은 누가 먼저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지 전체적인 재회원을 오늘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일어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지 살펴보고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까지 뽑아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헤어졌을 당시의 심정과 또 현재 그분의 속마음 카드들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볼 텐데요.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같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과 헤어질 당시 심정에 대해서는 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 행맨 카드가 눈에 띄었는데요. 뭔가 두 분이 서로가 참다가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진 느낌이 가장 커요. 이 카드는 이 사람도 여러분을 정말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아직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뭔가 결정적인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반복적으로 다투셨거나 바뀌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어서 참다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달라질 게 없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은 포기하고 해탈한 감정으로 헤어짐을 선택했다라는 느낌이 가장 큰데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서 헤어진 상태예요. 정말 냉정하게 딱 끊어냈다라기보다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미련도 있고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의 어떤 부담, 지친 마음이 함께 뒤엉켜가지고 손을 탁 놔버린다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러분과 영영 헤어졌다라는 생각으로 이별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일단 마음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해서 잠시 여러분과의 관계를 일시정지했다라는 느낌이 가장 커요. 요 텐소드 카드도 함께 좀 비슷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카드 그림만 봤을 때도 누워있는 사람의 등에 여러 개의 칼이 꽂혀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이기도 하고 죽음 직전에 와 있는 듯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만큼 체력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헤어지기 최소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천천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별을 준비해왔지 않을까.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번 끝을 내었다라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과 헤어짐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이 사람도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내가 더 이상의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가봤자 여러분께 충실하게 사랑을 주고 다정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기에 계속 만나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에너지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이런 감정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으로는 여러분 탓이 아니야. 그냥 내가 무너졌을 뿐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약간 헤어질 당시에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말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라는 식으로 라든지 사실은 그게 마음에는 없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좀 착한 척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헤어질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 누구 하나가 막 무슨 잘못을 했다거나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문제의 핵심은 결국 상대방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이 문제였고 심리가 문제였고 이 사람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헤어질 당시에 약간의 우울증 상태? 무기력증의 상태에 좀 가깝게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이루지 못하셨다든지 좀 인생에 있어서 성취감을 느낀 지가 오래되었고 계속해서 좌절을 하는 게 반복이 되었다 보니까 나 자신이 좀 정지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놓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선택이 너무나 이기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 자체를 영영 헤어졌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잠시 멈춰있고 일시정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정작 이 사람 자체는 상황이 나한테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여러분과 다시 연락하고 싶고 다시 만나야겠다.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며 얘기를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이별이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완전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다. 영원한 종결이었다라고 좀 받아들여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실 수 있는데 정작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단호한 입장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냥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가장 덜 아플 수 있는 선택을 한 것뿐이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좀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중에 언제 연락을 하건 여러분은 내 연락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근자감? 재수없는 근자감 같은 걸로 여러분께는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으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심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게 해석하면 그만큼 이 사람은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가 믿음이 굉장히 깊었고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과거에 나누었었던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분명 서로가 서로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이별 당시의 행동을 여러분께서도 너무 괘씸하게만 원망스럽게만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번외로는 상대방의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도 한번 카드를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첫인상 자체는, 그리고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는 조금 차가워 보이는 사람일 수 있는데 연애를 할 때 자신의 연인에게만큼은 굉장히 다정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시고 잘 웃고 숨김없이 애정을 드러내는 사람이라 보여요. 자기가 마음을 연 사람한테만 좀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분이실 수 있다 보이고, 그리고 황제 카드가 이렇게 나와줬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남자분이시라면 여자분이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조금 보수적인 부분도 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서로 간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통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사친, 남사친과 연락하지 말자라고 한다든지 서로 지킬 건 지키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라면서 조금 조선시대적 사람 마냥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연애할 때 여자의 역할은 이것이고 남자의 역할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도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어떤 뭔가 좀 어르신 같은 그러한 마인드도 있어요. 좀 자유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 같다. 자기가 그리고 좀 주도권을 잡고 싶어한다. 자기가 갑의 위치에 어떻게 보면 있고 싶어 하시고, 근데 그게 막 엄청 나쁜 의미의 갑의 위치라기보다는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리드해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 나한테 좀 기대 주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테토남, 테토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뭔가가 아닐 때는 이건 아니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연애 자체도 연애를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시진 않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서로가 자꾸 싸우고 불행하기만 한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난다면 연애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식으로 점차 생각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좀 이성적인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갑기만 한 사람은 아니다. 단지 자신이 세운 규칙이 좀 있는 편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규칙을 세워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저는 이 사람의 어떤 방어 기제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초에 규칙을 세워놓는 거죠.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한 통제된 상황 속에서만 나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밝게 웃을 수 있다. 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는 관계라고 생각되면 자신의 밝고 긍정적인 부분이 차단되어 버리는 그런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허락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별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역시나 이런 카드로 보아도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과 만난 초반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불도저처럼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따뜻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만나가면서 맞춰가면서 갈등이 많았거나 상황이 불안정해졌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연애를 잘 이끌어 나가고 리드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적어지고 두려움이 커져서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느낀 것이 가장 이 사람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내가 이 혼란을 멈춰야겠어. 거리를 둬야겠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일시정지의 느낌이 크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약한 존재가 되는 거를 좀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거를 좀 싫어한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너무 높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이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이별의 가장 큰 원인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사람의 현재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도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속마음을 봤을 때는 여러분에 대한 후폭풍이나 그리움이 오는 데에는 저는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 5 펜타클 카드가 나와준 거가 조금 눈에 띄는데 여러분과 진정으로 멀어지고 나서야 여러분의 소중함을 좀 깨닫게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멀어지고 나서야 찐으로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한 시간이 공백기가 생기고 나서야 여러분을 잃었다라는 거를 점점 실감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이 사람은 처음 헤어질 당시에는 잠깐 일시정지일 뿐이야. 나중에 다시 연락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진심으로 진실로 하지 않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 진짜로 여러분을 잃었다라는 것이 실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실감이나 외로움이 굉장히 찾아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 빨리 찾아오는 편이다 라고 보이고요. 내가 여러분을 정말 놓치기는 했구나. 내가 건방지게도 놔버리긴 했구나. 이런 마음인데 다만 지금 현재 당장의 마음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내뱉은 말이 있고 선택한 이별이 있으니까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말을 바꾸는 거를 아직까지는 조금 쪽팔려 하고 창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을 번복하지 않고 견디고 싶어하는 심정이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이별이라는 선택을 아직까지는 스스로 정당화하려는 심리가 있다.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허전해하기는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인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좀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생일이 있다든지 뭔가 기념일이 있다든지 뭔가 연락할 만한 명분이나 건덕지가 생기면 이 사람은 연락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자체는 어떤 적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시지 못하는 거일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좀 상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까지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지금은 뭐 특별히 뭔가 엄청 놀러 다닌다든지 예를 들어 막 화려한 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는 희소식일 수 있는 게 꼭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성들과 연락하고 싶거나 새로운 연애에 뛰어들고 싶은 에너지조차 좀 없는 상태에 가까워서 다른 이성을 좀 쉽게 만나실 것 같진 않고요. 다른 이성과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헤어진 상태에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만남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금세 지치실 것 같고 멀어지실 것 같다. 감정 소모 자체를 안 하시려는 마음이 현재는 크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 자체도 시도를 좀 힘들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나는 아직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됐어. 감정 소모는 너무 피곤해. 라는 마음이 제일 크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나중 가서 연락할 명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별 후유증, 가슴 아파하는 마음에 대해서 수습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찔러보기식, 좀 미련 섞인 찔러보기식 탐색이나 여러분을 떠보는 연락, 가벼운 떠보는 확인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떠보기식 행동이나 연락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허전함이나 일시적인 궁금함을 여러분이 너무 해소시켜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좀 여러분이 재회를 떠먹여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는 이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쯤일지 제가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잡아서 점쳐 보았고요. 그리고 연락은 누가 하는 것이 더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또 만약에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지에 대해서도 카드를 여러 장 뽑아봤어요. 결론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빠르면 6에서 9일 사이이시고 조금 늦어지면 6주에서 9주 사이. 정말 예를 들어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셨거나 현실적인 상황이 방해물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기다리셔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빠르신 분들은 4일에서 6일 사이에도 어떤 떠보기식 연락이나 접촉은 시작되어 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4에서 6개월 사이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4주에서 6주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4에서 6개월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시작되어 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우선 지금으로부터 2일에서 3일 사이 그리고 2주에서 3주 사이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어떤 초반 국면의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명확한 행동을 보이시진 않아요. 타이밍을 여전히 재고 있을 뿐 명확한 행동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더라도 답장은 하실 거거든요. 답장은 예의 있게 꼬박꼬박 하시는데 어떤 관계의 진전은 없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상대방께서 먼저 연락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저는 나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본격적인 전환 신호가 생기는 상대방이 떠보는 연락을 하시거나 뭔가 신호가 생기는 시점인 4일에서 6일 사이 그리고 4주에서 6주 사이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때 상태에서는요. 이 사람이 슬슬 연락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탐색 그리고 가볍게 떠보는 연락을 하실 수 있어요. 안부를 묻는다든지 뭔가 SNS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티를 낸다든지 또 뭔가 굉장히 적절한 핑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일이라든지 뭔가 공적인 핑계나 그런 것들로 연락을 해오실 수 있어요. 가벼운 그런 안부 핑계로 연락을 하시는 거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고민 끝에 연락을 하시는 거고 이 사람은 곧바로 너랑 재회하고 싶어. 네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을 곧바로 던지시기보다는 가벼운 일상 언어로부터 천천히 다시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회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연락이 온다면
왜 곧바로 나랑 다시 사귀자고 말을 하지 않는 거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의도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연인으로서 확실한 재회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에서 9일 사이, 그리고 6주에서 9주 사이, 길어질 땐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예요. 역시나 다시 연락이 온다면 최종 재회로까지 가는 데는 좀 느릴 수 있지만 굉장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중하고 진지한 선택이에요. 이 사람도 여러분의 의사가 어떤지를, 서로가 감정이 어떤지를 좀 신중하게 다시 확인하고 재회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재회가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에 대해서 먼저 좀 깊은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언은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재회를 정말 바라신다면 너무 덥석 이렇게 눈물로 너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눈물로 막 호소를 하신다든지, 감정이 너무 과잉되셔서는 안 되고요. 조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왜 헤어졌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 논리적으로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연락 온 카드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보다는 역시나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요. 연락운이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먼저 연락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기는 좀 아깝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나 곧바로 재회하자라고 선언을 해오시기보다는 먼저 슬쩍 떠보는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를 조금 확인하고 안전한지를 이제 확인한 뒤에 확실히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역시나 연락이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나 타이밍은요. 짧게는 6에서 9일 사이, 6주에서 9주 사이,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이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뭔가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의 시기에 예를 들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든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조금 외로움을,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사람의 호르몬이 변화가 오고 외로움을, 헛헛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환절기 구간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요일로 따지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시간으로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클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조금 술의 힘을 빌려서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만취해서 충동적인 연락이 아니고 좀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느낌이고,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아무래도 그 사람에 있어서는 감정이 가장 말랑말랑해지고 그리움이 많이 올라오는 시간일 것 같다. 늦은 저녁 시간대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우 긍정적인 결과이기는 한데 두 사람 사이에 혹시 모르니 한 달 이내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일어날 이슈나 어떤 행동이 있을지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굉장히 눈에 띄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 달 이내로는 우연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조그만한 접점이 생기거나 좀 사소한 핑계지만 서로가 연락이 닿을 만한 작은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요.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하게 어떤 공적인 볼일이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락을 한다든지, 주지 못한 물건이 있다든지, 지인 모임 때문에 같이 겹지인이 있는 모임 때문에 연락을 하신다든지, 직접적으로 뭔가 감정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짐 때문에 연락하거나 정말 공적인 문제로 연락이 다시 닿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우연히 마주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고 짧은 연락이나 소통은 생겨날 수는 있는데, 여전히 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여전히 차가워 보이는 모습을 재확인하는
일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더 불편해지시거나 슬퍼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상대방의 모습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셔가지고 상대방에게 뭐 다시 매달리거나 붙잡는 연락을 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상황을 더 망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게 앞으로의 한 달의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망치지 않는 거, 피해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필요한 조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카드를 뽑아봤고요. 굉장히 이렇게 악마 카드, 데빌 카드와 킹컵 카드가 같이 나와줬는데 두 카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중심 자체가 무너져 있을 정도로 이 사람과의 이별이 여러분께는 크나큰 충격이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객관성,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계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집착에 가까운 생각까지 하시지만 사실은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한테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는 충분히 이 힘든 마음이 극복될 수도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체자를 쉽게 찾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상대방이어야만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주었던 도움이나 다정함, 또 내가 상대방에게 의지했던 시간 때문에 마치 분리불안처럼 굉장한 충격을 느끼시는 거지. 사실은 상대방이 없었을 적에, 내가 혼자였을 적에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연락을 마치 내가 힘들었던 시간을 좀 보상받고 싶다라는 심리, 또 상대방이 나만큼 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로 좀 기다리게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상대방한테서는 조만간 연락이 오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재회 자체가 아니라 재회 이후에도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스스로의 중심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고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인 거겠죠. 그래야지 재회를 하더라도 관계가 다시 불안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나온 카드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외모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애초에 굉장히 이상형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데빌 카드 자체도 특히 육체적인 여러분의 매력, 그런 스킨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정이 들었고 만족감이 크셨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을 쉽게 잊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연락을 조금 여러분께서는 일부러라도 좀 참아보시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침묵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너무 크게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 차갑게 있는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거절로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고 그 사람이 아닌 것들로도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면서 그 사람에게서 일방적으로 내가 선택당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 이 사람을 다시 만날지 말지는 나 또한 선택할 수 있다.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서 꼭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아지시는 데에 지금은 총력을 가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분들에 대한 해설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점괘를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슈퍼 땡스로 마음 표현해 주시는 것도 저에게는 큰 힘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우리 3번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와 멀어졌을 당시에 여러분에 대한 심정과 그분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의 속마음과 또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현재 그분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보기 위해서 상대방의 연애 가치관과 성향이 평소에 어떠한지도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재회 가능성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쯤일지, 또 연락은 누가 먼저 하는 게 좋을지, 만약 상대방에게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것은 언제쯤일 시기까지도 오늘은 매우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르니까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일어난 행동이나 이유가 있을지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까지 마무리해 볼 거예요. 우선은 헤어질 당시와 또 현재 그분은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떻게 지내고 계는지 상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 헤어진 원인이나 이유 자체가 그분과 멀어진 이유가 약간은 좀 드문 결과이기도 하는데, 특히 이 9 펜타클 카드로 봤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을 자기보다 너무 더 잘난 존재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어쩌면 여러분이 내가 없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방해되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느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 두 사람의 집안이나 조건이나 스펙 차이 같은 게 있으셔서 중 한쪽에 가족이나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꼭 결혼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셨더라도 여러분이 상대방께 바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고 내 딴에는 당연하게 지금까지 대접받아오며 살아왔던 그런 요소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바람이나 요구들을 붙여주기가 좀 부담스러웠고 이 사람이 어떤 이성을 대하는 태도나 연애 자체에 좀 술렀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요구나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줄 수가 없을 것 같고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기뻐하지 않고 만족해주지 않는 듯한, 마치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는 듯한 생각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만날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잡돌이를 하셨거나 구박을 많이 하셨다든지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거나 낮춰 보시지는 않았어요. 절대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고 오히려 여러분을 자신보다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점점 이 관계에 조금 허탈함 같은 걸 많이 느꼈고, 여러분이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것 같다? 좀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노력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은 나를 그다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감정의 크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예측을 하기로는 여러분의 외모도 상대방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출중하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보다 좀 더 못생겼거나 외모가 못났거나 무언가 조건에서 여러분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자꾸 잡돌이하고 들들 볶게 되셨던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은 요 옆에 나이트 컵 카드로 까질 때 여러분과 만날 초반 시기에, 초반에는 굉장히 여러분께 어찌 보면 첫눈에 반한 것은 로맨틱한 감정이 한 번에 폭발을 하듯이 여러분께 반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한 상태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자신만이 생각하는 어떤 환상이나 이미지만을 가지고, 그런 느낌만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그때는 너무 여러분께 반했고 사랑한다는 감정에 취해가지고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점점 좀 치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또 헤어질 당시에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감당할 자신이 좀 없었다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껏 맞춰주고 노력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이성
이성에게 가버릴까? 불안한 마음까지도 좀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이런 마음도 붙고, 이 나인 소드 카드 자체도 그분이 이제 관계에 있어서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좀 많았다라고 했고, 그래서 헤어질 아주 그 당시에는 헤어짐의 어떤 선택이 후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만한 수려한 외모와 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또다시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쉽게 잊기는 어려운 상태이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후련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복잡한 마음이 드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 사람 현재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애초에 나를 그렇게까지 절절하게 사랑하지는 않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헤어지고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나를 다 잊고 잘 살고 계실 거라 예측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이분의 평소 연애 성향에 대해서도 좀 카드를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여황제 카드랑 나이트 컵 카드가 나와줬는데, 이런 조합은 그분의 이제 머릿속에서의 연애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그분의 환상과 또 실제 연애라는 거의 사이에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카드들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좀 비슷한 이야기지만 유독 연애나 이성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조금 모쏠이나 연애 경험이 굉장히 없는 분이셔서 이성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큰 그런 분이실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도 느껴지는 수준인데, 내 연인에 대한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아름답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연애는 힐링되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는 초반 단계에서는 항상 로맨틱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감정 표현도 잘하시고 그런 순간순간에 즉흥적인 설레임에는 매우 크게 반응을 하고 충실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그런 사랑한다라는 감정에만 너무 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연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돈 문제가 좀 생기거나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분과 논의를 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확답을 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시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좋은 것만 아름답고 좀 재밌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안 될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거는 굉장히 행복해 하지만 사랑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는 굉장히 미숙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사람과는 연애를 할 때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 게, 재미로 좀 그냥 짧게 불타는 관계로 만나기는 괜찮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결혼까지 끌고 가고 진지한 관계로 장기 연애를 하기에는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깊은 연애를 해나갈 만한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는 분일 수 있거든요. 멋지고 행복한 사랑을 꿈꾸시지만 그걸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나갈 그릇이 좀 안 돼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퀸 소드 카드가 먼저 나온 게 눈에 띄는데, 우선은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이 굉장히 투명하게 드러나 있고 솔직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수월한 그런 모습인데, 이 4 펜타클 카드랑 퀸 소드 카드 두 개만 이렇게 놓고 조합을 보더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소유욕도, 미련도, 그리움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면서
애써 내색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일부러 더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는 게 눈에 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소에 좀 안 하셨던 행동을 막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NS를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던 사람이 일부러 마치 자기가 좀 잘 지내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 마냥 업로드를 마구 하신다든지, 프로필 뮤직에 뭐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음악을 올리신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하지도 않던 취미나 뭐 운동이나 그런 거를 하려고 한다든지, 평소 여러분이 알던 상대방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여러분을 너무나도 신경 쓰시지만 그 감정을 여러분께 막 연락을 해서 드러내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내가 노간지인 것 같아. 내가 너무 약해 보일 것 같아. 라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트 소드랑 또 식스 완드 카드까지도 조합을 봤을 때 이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러 더 자신답지 않은 행동을 정신없이 하려고 하거나 공격적인 어떤 태도들을 취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더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이 날 것 같으니까 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센 척을 하는 것 같아요. 허세를 부리고 센 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식스 완드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어 보이고 마치 여러분을 다 잊고 극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도 헤어지고 나서도 너가 좀 괜찮아진 것 같네? 괜찮아 보이네? 라고 그런 말들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러 여러분에 대한 미련을 덮으려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다. 일부러 더 잘 지내려고, 잘 지내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크다. 과시가 결핍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부러 더 과시하려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여요. 굉장히 내가 잘 나가고 있고 너와 헤어지고 나서도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도, 이 사람이 차가워 보인다면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고요. 잘 지내 보이는 것 또한 의도적인 것이고, 연락이 없는 상태인 것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께 지고 싶지 않다는 좀 똥꼬집, 쓸데없는 자존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연락을 해서는 저는 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이 다시 연락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너무 이기게끔 좀 떠먹여주는 거에 좀 가까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상대방과 재회 가능성이 있다면 시기가 언제쯤일지 최대 1년으로 저는 잡아서 점쳐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락을 한다면 누가 먼저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서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시기가 보여질지에 대해서도 카드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우선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재회에 대한 가능성과 기회는 생기고 다가오지만 어떤 타이밍이나 조건이 들어맞아야 성사될 수 있는 재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감정 하나만으로 두 분이 재회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못 되고요. 어떤 두 사람 또는 둘 중에 한 명의 환경이나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지금보다 나아지거나 확 바뀌게 되면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결혼 같은 언급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뭔가 한쪽에 상황이 안 좋았거나 좀 불행한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었다면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다가와야 하겠죠. 또는 시험이나 이직이나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이직에 성공을 한 후에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서로가 뭔가 좀 더 동등해질 수 있어야, 또는 한쪽이 확실히 돌봐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만족스러운 재회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드를 뽑으신 보다도 좀 더 재회 시기가 그래도 빠른 축에 속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빠르면 2에서 3일, 조금 늦으면 2에서 3주 사이에, 더 좀 많이 늦어지면 2에서 3개월 안으로는 재회가 가능해 보이고, 재회의 씨앗이 처음으로 발동되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해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는 재회에 대한 가능성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되게 소소하게 우연히 좀 접점이 생긴다든지 가볍게 연락을 해오신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막 재회에 대한 언급을 하기보다는 SNS에 여러분이 올린 게시글에 상대방이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천천히 좀 티를 내면서 서로가 마음이 풀어지는 단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 과거에 있었던 어떤 우리 사이에 안 좋았던 감정이나 갈등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두 사람이 벗어나게 된다 해야 될까? 우리가 친구랑도 크게 싸우고 나서도 사실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감정이 많이 누그러지고,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싸웠는지에 대해서조차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애하면서 싸웠던 것들, 그리고 이별 당시에 상처받았던 부정적인 기억 같은 게 많이 누그러지고 잊어버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두 사람 사이에 공백기는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상대방이 저는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 좋아요를 누르신다든지 잘 지내냐?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부드럽게 접근을 해오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좀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사람이 다가오셨을 때 또는 연락을 해오셨을 때 여러분이 너무 방어를 한답시고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면 다시 그분이 용기를 잃고 멀어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해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자신의 자존심을 많이 누르고 굉장한 용기를 이제 가지고 연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재회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로 받아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받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왜 이제 왔느냐,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봐라 라는 식으로 또다시 너무 쪼거나 압박을 하시면 상대방이 다시 도망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연락운에서도 사실 연락운 카드를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과거에 연애했던 기억을 너무 떠올리려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마치 처음 다시 만나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관계인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재회 이후에 감정을 이어나가셔야 할 것 같다라는 게 핵심 조언이기도 한데요. 이 타워 카드로 봤을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졌었던 갈등 요소나 싸웠던 원인 같은 게 또다시 떠오를 만한 어떤 트리거가 눌리게 되면 이 사람은 재회를 다시금 포기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사라질 만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두 사람 사이에 연락하지 않는 일정 동안의 시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이 또 굉장히 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즉흥적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연락 또한 그날따라 굉장히 충동적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해올 수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연락을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논리적인, 지금까지 이 사람이 연락할까 말까 고민해왔던 시간이 무색해질 정도로 좀 무논리, 무뜬금 연락을
하시는 건데 그게 어쨌든 재회의 씨앗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는 역시나 안 될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봤자 정신병만 더 커지고 내가 먼저 연락해서 잡았다? 내가 지고 들어갔다는 느낌 때문에 여러분은 어차피 더 힘들어지실 거고 관계가 다시 망쳐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냥 연락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상대방은 처음에 속마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부담을 감당할 정도로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내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고요. 연락이 오는 시기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빠르면 2, 3일 사이 또 2, 3주 사이 길어지면 2, 3개월 사이 그 시점에 연락이 먼저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말보다는 주중에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이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좀 그런 초저녁에 연락을 해오실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이고요. 이 사람이 한번 무너졌다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좀 일정의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좀 사실 워낙에 좀 긍정적인 결과라서 제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어떤 이슈가 있을지 행동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오늘따라 이렇게 타워 카드가 나와주는데 그리고 이제 페이지 펜타클 카드가 같이 조합이 됐을 때 아까 역시나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번 카드에서도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SNS에 자신의 근황을 막 노출을 하신다든지 만약에 겹지인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께 제 상대방의 소식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연히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소식을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특히 타워 카드는 그런 소식이 여러분의 예상을 굉장히 깨뜨리는 의외의 소식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선택을 하시거나 그런 근황을 알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외의 소식을 알게 되실 거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이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잘 꽉 붙잡고 통제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때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지 않도록 진짜 머리에 힘을 꽉 주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에이스 소드로만 보아도 이 사람이 좀 충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퍼뜩하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의 이 생각을 여러분께 반드시 말해야겠어 라는 식으로 갑자기 벼락을 맞는 듯이 여러분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이 선명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해요. 이제 연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겠다, 반드시 해야겠다 라고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게 되는 부분일 거라 보이고 결국에는 지금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시작일 수 있지만 충격적인 계기로 인해 관계의 이 흐름이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 여러분이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했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뻔한 메시지이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재회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회 이후에 여러분이 을이 되거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연애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가시방석이고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연애가 이어져야 한다면 또 다시 관계가 깨질까봐 눈치 봐야 하는 연애가 이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바라지 않는 만남일 거고 지옥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겠죠. 기왕 재회를 할 거라면 다시금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서는 대접받는 연애가 이어져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상대방에게 더 안달난 모습을 티내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가 갑이 될 수 있음을 느끼고 재회를 위한 연락을 여전히 하시기는 하지만 자기가 우위에 있으려는
건방진 태도를 어떻게 보면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또다시 헤어질 게 두려우니 그거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더 불행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텐컵 카드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언은 그냥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재회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부러라도 좀 포기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괜히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더 불안해지고 더 애타게 되기 마련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능성이 보여진다 해도 재회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하는 식으로 일부러라도 자신을 속이는 단 태도를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내 삶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시다가도 상대방이 용기 내서 연락을 해오시면 자연스럽게 또 다정하게 쪼지 않고 잘 받아주신다면 충분히 재회는 가능하고 또 다시 대접받는 연애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여유 있는 태도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더 빛나 보이게 만들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초조함을 더 자극할 수 있는 태도가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막 억지로 재회를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내가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뭐 되면 되고 아님 말고다 라는 식의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분에 대한 해설도 모두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타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개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슈퍼 땡스로 마음 표현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또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